조금 더 이제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모든 어떤 그 덫들이 담겨버렸죠. 로봇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차트 심리 이론 시작과 지금 끝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제 SBB 테크 같은 종목이 결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차트 체크했었잖아요. 예. 체크했었던 그 대표적인 종목이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줄줄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게 잘 보드세요. 상장하고 나서 거래 터지고 줄줄 흘러내리는데 이게 테마군에 속할 수 있거나 테마가 발현하는 쪽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더 질질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횡보할 텐데 여기서 이제 바로 테마가 형성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5일선 타면서 계속 올리죠. 이거는 뭐 신규 상장주니까 여러분 신규 상장주 거래 전략 그 영상 차트 심리 영상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되실 텐데요. 결국은 지금 요 구간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부분을 요 앞에서 한번 흡수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뭡니까? 이게 지금 주포가 지금 매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색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그 로봇주들은 그 끌어올린 어떤 세력들 그런 어떤 팀들이 대중 투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장대 양봉 이런 엄청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과 함께 지금 보시면 600만 주가 상장 주식 수인데 하루에 500만 주 터뜨리고 있어요. 이거는 물량을 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거를 뭐 몇 배씩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매물 압박도 있으면서 털어내는 어떤 모습들을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시작 단계에서는 보시면 매집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5일선 위에서 아이템 5번의 형태가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위아래 이제 매물도 나오지만 그거를 자기들이 먹는 거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이 맞춰진 겁니다. 수급의 균형점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결국은 끌어올려진 어떤 형태를 만든 거죠. 뉴로메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뉴로메카도 굉장히 이제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로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여기서 장대 양봉을 계속 2번 연속 날리면서 그 다음에 또 음봉, 장대 음봉. 이건 이제 왔다 갔다 시키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차트 심리 이론상으로 제가 여기 이제 매일마다 와치리스트에도 담는 부분이잖아요. 차트 심리론 고점 패턴에 의한 매도 기준점. 단기 상승 패턴으로 장대 양봉이 2회 이상 상한가를 출현할 수 있다. 2회 이제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상승 각도를 높이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고점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로봇주들 또 AI주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스터디 되시죠? 꼭 이런 걸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메이저들이 큰 손들이 이렇게 주가를 2배씩 이렇게 띄워놓고 로봇이나 AI를 얼마나 팔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겠어요. 사무실에서 그거 회의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막 호재 터트린다든지 막 뭘 터트리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대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항상 이제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든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비싼 가격에 넘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고 시장에 자금이 너무나 풍부하고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이 막 풍부하고 할 때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신풍제가 올라가니까 야 우리도 뭐 코로나 치료제 뭘 개발하는 거 하나 뉴스 하나 내가지고 그냥 상한가 만들어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 이제
로봇주들이 이런 패턴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이론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내 걸로 이제 만들어야 결국은 그 다음번에서도 이제 당하지 않는 거죠. 예. 저점에서는 이제 루머로 막 얼마나 그 물량을 뺏으려고 합니까? 예. 여러분 뺏기지 않으셨죠? 유독 그거 루머가 많이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응? 유독 많이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 루머가 알테오젠 이런 것들 물량 안 뺏기셨죠? 예. 얼마나 이게 루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 흔듭니까? 에벨바도 마찬가지. 얼마나 그 뒤 흔들어가지고 개인들 물량을 빼갖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 셀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셀트론하고 헬스케어랑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최저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어떤 그 악조건은 조금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또 바이오주 중에서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강연회 때도 강조드렸던 종목이 보로노인, 예, 그리고 앱콜론 같은 종목, 이런 것들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바닥점을 형성하는 형태들. 또 보로노인 같은 경우는 원형 바닥 형태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런 것들 바이오 종목의 이제 주요한 종목들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옆으로 돌리는 형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저점은 다졌잖아요. 저점은 확인했고 다졌고 중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돌리면서 왔다 갔다 이거 지금 누군가 은밀하게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매집하는 거예요, 물량을. 이거는 이런 패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지금 바이오 섹터가. 왜냐면 그런 분위기도 없고 어떤 큰 트리거도 없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수급 주도권은 2차전지가 쥐고 있는데 뭐 바이오 뭐 어떤 종목에서 뭐 호재 터진다고 그 수급이 바로 오진 않아요. 결국은 그 2차전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시세 분출,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 흐름을 내고 막 위에서 거래량도 터지고 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나서 당연히 메이저들도 거기서 다 나가진 않겠지만 차익 실현하는 수급들이 있겠죠. 그럼 그 수급들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바이오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수급이 2차전지 차익 실현하는 수급들이 바이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바이오 쪽에 이제 흐름들이 개선될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2017년을 떠올리시면 돼요. 2017년. 2017년도 요때 셀트론 주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2017년도 지수 보십시오. 이렇게 상승하는 거. 요때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요 상승하는 가운데 셀트론은 어땠습니까? 셀트론은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편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시장 상승에. 그냥 옆으로 돌렸단 말이야. 밑으로 갑자기 내리꽂고 올렸다가 흔들었다가 이 매집이에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물량들이 IT에 있던 수급들이 어디로 돌려졌어요? 바이오로 돌려졌었어요, 당시에. 그러면서 셀트론이 빵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 또 연초 또 뭐 거래소 이전 어떤 이벤트,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상장, 또 HLB부터 해가지고 신라젠의 어떤 폭등, 뭐 10배? 15배 튀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들이 바이오로 옮겨갔죠. 지금은 2차전지예요. 예,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제가 2차전지 그냥 눈 감고 그냥 상반기는 2차전지만 투자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게, 바이오는 상반기에 강세장으로 가진 못하고요. 결국은 노려본다면 하반기 정도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에는 2차전지 쪽에서 계속 순환매성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어떤 수급들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2차전지 섹터의 지수, 2차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보세요. 지금 매물 압박이 없단 말이에요. 위로 매물 압박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만 뚫어내면 되잖아요. 이것만. 근데 헬스케어는 뭡니까?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그렇죠?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반기에 수익을 내겠다면 2차전지로 대동단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그 자금을 박박 기고 있는 헬스케어 종목들로 싹 담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러 종목들을 많이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2차전지하고 헬스케어 두 개 업종 가지고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뭐 로봇이야, 뭐 AI야, 뭐 자율주행이야, 이런 건 테마성이니까 뭐 자금적에서 일부만 그냥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하는 관점으로 가지는 거지, 우리가 이제 계좌를 레벨업 시키는 거는 일단은 2차전지하고 헬스케어 업종을 해야죠.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자금들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시세를 또 분출시킬 수 있는 자금까지 붙어버리면서 이 고점권역을, 이 장기성 자금만으로 이 고점권역을 돌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단기 자금, 장기 자금이 이제 막 뒤섞여 있는데, 단기 자금이 뭉치는 성격과 단기적으로 시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월등히 크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권역을 돌파시키고 이 강력한 일자형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거는 단기 자금이 붙여야지만 돌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기 자금이 2차전지 업종으로 대동단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조막손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큰 손들, 진짜 큰 어떤 덩어리 어떤 자금들은 지금 2차전지 업종에 거의 그냥 헤쳐 모여요. 지금. 예. 그게 너무나 지금 보여지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신박사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예, 이런 질문 하신다면 저는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사주 물량이 나오는 걸 받아내면서까지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100억, 200억, 1000억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120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시중의 자금이 블랙홀처럼 2차전지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그러면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기 산 뭐 투자들, 뭐 큰 손들 1000억씩 2000억씩 산 투자들, 그래요. 뭐 여기서 한 30%는 먹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금을 2차전지 또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을 잡아챈다니까요. 계속 분위기 자체가 여기로 돌기 때문에 대중들도 여기 있는 것들을 덥석덥석 사주고, 유동성이 여기에 집중되면서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벌든 장기적으로 벌든 여기서 지금 다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파티하고 싶은 사람이 다 여기서 지금 놀고 있다고요. 그리고 삼성 SDI 보세요. 시가총액이 49조, 50조입니다. 100억, 200억, 500억짜리 큰 손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건들고 있겠어요? 여긴 수천억 단위 계좌들이 붙어가지고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 손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에 지금 블랙홀이 있죠. 지금 이런 덩치의 기업이 장기 평선 뚫고 지금 전고점 돌파하려고 가는 어떤 모습은, 돌파하려고 가는 모습은, 이건 시중 자금이 다 여기 몰려 있다는 거죠. 로봇주, AI주, 그거는 뭐 100억, 200억 큰 손들도 끌어올리고 시세를 만들잖아요. 세력처럼. 근데 지금 2차전지 얘네들은
그런 정도의 큰 손이 건드려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그 메이저들, 외국계 뭐 이런 어떤 자금들 그 다 뒤섞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메이저의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메이저는 여기서 지금 판을 벌리려고 깔고 있는데 그 수천억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상간에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어요? 로봇이나 AI 테마처럼 예? 한 달, 두 달, 2주, 3주 시세를 내고 나갈 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반기 1년짜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세가 만들어지고 시세가 끝나고 물량을 털어내는 것만 해도 1년이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팔 기회를 주고 충분히 살 기회를 줘. 그들도 사는 데만 해도 보세요. 지금 삼성 SDI가 고점 만들고 2년 동안 옆으로 기고 있어요. 여기서도 재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매집. 그러면 여기 고점 21년도 1월 22일이라 칩시다. 21년 1월 22일로 칩시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 기관은 팔았네. 기관은 6,900억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2조를 순매수했어요. 2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박스권을 그린 이 2년 동안 외국인은 삼성 SDI를 2조를 샀고요. 개인은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기관은 7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네요. 누가 이길까요? 연기금이 맞았을까요? 외국인이 맞을까요? 그 결론은 조만간 나오겠죠? 결론은 누가 맞는 거였는지는. 그렇죠. 2차 전지 업종의 고점 부근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고점 형성 자체가 당장 되지는 않겠죠? 당장은. 근데 어쨌든 고점 부근을 형성시키고 만드는 분위기는 아까 제가 고점의 패턴 그 사례들 있잖아요. 그거랑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고점을 형성하려면 결국은 높은 가격에서 대중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대중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건 무조건 사면 돈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겠죠. 그때를 봐야겠죠. 그때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자금들이 여기서도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시 가려고 만들어진 박스권이지 이게 물량을 여기서 털어내려고 만든 박스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적 성장 자체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이 여기서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데도 1, 2년 걸리죠. 나가는데도 1, 2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들이 엄청난 대중들이 그냥 뭐랄까 그냥 영원히 나가가지고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된다 가즈아 외치면서 하면 파는데 뭐 한 6개월이면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엄청난 물량들은 결국 이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차익 실현이 돼야 되지 뭐 그냥 뭐 우리 테마주처럼 테마주처럼 뭐 1, 2주 상간이든 한두 달 상간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팔 기회를 주니까 싸다고 생각하면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2차 전지 소위 고민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리잖아요. 양극재 업체들 이거 뭐 눈 감고 살 정도의 기업들이다. 에코프로비엠, LNF, 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뭐 양극재가 탑픽이죠. 양극재 탑픽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고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없어서 못 팔 정도고 뭐 10년 묶어서 장기로 그냥 가져갈 정도라면 뭐 말 다 한 거죠. 누가 원해서 가져가겠습니까? 대기업단에서 엄청난 분석을 다 했을 텐데
삼성그룹이 뭐 돈이 없으니까,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미래 예측을 못 합니까? 예, 반도체도 예측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이제 기업인데, 배터리 10년짜리를 계약을 40조짜리를 뭐 그냥 예, 갑자기 뭐 내렸겠습니까?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 예, 내린 거겠죠. 그거 믿고 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 특히나 이제 삼성, SK나 삼성이나 이런 데처럼 이런 쪽에 판단을 믿고 저는 그냥 순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판단을 해봤자 그들의 판단에 뭐 넘어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양극재를 40조 10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야, 이거 부족하다. 이거 갑은 양극재 업체다.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얘들 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회 주면 이제 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은 성장할 텐데, 10년을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이 기간이 10년이라 치면, 성장하는 기간이 10년이라 치면, 주식이라는 거는 거기서 가장 높은 성장을 내는 어떤 구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 구간에서 주가는 다 슈팅을 날리고 그 뒤로는 성숙 시장으로 돼가지고 성장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 전에 팔아버린다든지 그 뒤에도 계속 갖고 있으면, 예, 우리가 SK텔레콤이 3년 동안 주식이 100배 갔고 지난 23년, 24년 동안 지금 하락 횡보를 하고 있죠. 예. 이동통신 시장은 도래했지만 그걸 3년 만에 주가 반영 다 했죠.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성장할지만 10년 동안 주식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성장률을 내는 시기, 그 시기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다 내고 그 뒤에 6, 7년은 하락 횡보할 겁니다. 10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10년 보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 그 구간에서만 들고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지금 공부고 스터디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뭐 10년, 20년 성장할 거니까 그냥 20년 들고 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 다들 그 이해 잘 되시죠? 잘 이해되시죠? 되도록이면 좀 쉽고, 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되도록이면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 혼자 그냥 알고 저 혼자 그냥 주식을 사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예, 이해를 시켜 드리려면 조금 쉽고 그렇게 예시를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난 그 12월 달에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달이죠.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요때, 요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전지의 어떤 그 마지막 저가 매수의 이제 기회 포인트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요란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고성장이 올해, 내년, 내후년이 많이 설명드린 게 뭐냐면 23년에서 25년까지가 미국 시장이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올해 그리고 내년이 가장 퍼포먼스가 크게 나타날 공산이 큰 시기가 돼요.
그리고 장비 사이클까지 여기에 붙어버려요. 장비 사이클. 지금 조인트 벤처 만들고 뭐 같이 손잡고 이거 계속 나오죠. 그럼 공장을 건설하고 장비를 들여야 되잖아요. 무슨 공장 땅 하나 만들고 그냥 소재 쏟아 넣으면 뭐 배터리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장비까지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어차피 코로나 때는 증설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공급망 이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잘 못 뽑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동률을 높였잖아요. 공장 설립 못하고. 가동률을 높였잖아요. 지금 있는 공장에서 가동률을 높이다 보니까 소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이해되시죠? 코로나 기간에 야 코로나인데 왜 BBI 주중에 배터리 회사, 전기차 회사가 왜 배터리 회사가 올라가지? 언택트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죠.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막 사람들 뽑고 공장 빨리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비 넣을 시기가 도래하고 장비를 빨리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비주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지금. 그게 23년, 24년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일단은 상반기는 그 흐름 자체, 기대 가치가 가장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반기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상반기는 2차 전지로 대동단결. 그리고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비롯해 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그 신고가 종목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삼성 SDI 이것도 신고가 부근에 올려 세웠고,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 근방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도 그런 흐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9% 상승하면서 이거 뭐 크게 장기 평선까지 지금 물량을 흡수하고 있죠. LNF도 역시나 장기 평선 바로 위에 아래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LG 엔솔도 마찬가지. 뭐 이것도 계속 물량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죠. 이번에 재밌었던 게 결국은 우리 사주 직원들이 물량을 안 내놓은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그 임직원들도 야 이거 그냥 들고 있으면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자 내면서까지 들고 있는 게 낫겠다 판단한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임직원들도 안 팔았어요. 보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차전지 기업들은요 지금 들고 있으면 전혀 뭐 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퍼포먼스에 기대치를 가질 것이다. 아이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시대 성장주 이론 제가 이제 조금 더 다듬고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성장주 시대가 끝났다. 버티지 말고 갈아타라. 라면서, 작년 저점 부근 8월달,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또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가치주 시대가 왔다. 값싸고 소외된 주식을 찾아라. 예, 그래서 이제 성장주는 끝났고 가치주의 시대가 왔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근이 이제 터널의 끝이었다고 볼 수 있는 지금 흐름을 보면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지점이 됐습니다. 제 차트 심리론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중기 추세 변화에서 하락 추세 종점을 알리는 패턴 이제 시그널들이 21선의 수평 전환과 상승 추세 전환, 저점을 지켜지는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대전환. 이거 그대로 이제 제 그 강의에 있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수급의 대전환. 지금 대전환 되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만 7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대규모 물량 출회. 이거는 최근에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일단은 이런 부분은 있죠.
또 이제 경제 금융 정책의 빅시프트, 큰 전환. 예, 지금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오늘 뭐 FMC도 뭐 사실 많이 올리진 않겠죠. 0.25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격적인 태세 전환과 포지션을 확대를 해야 된다. 결국 주식 자산가로의 길은 결국 중요한 변곡점에서 남들보다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었느냐로 갈린다. 예, 여기 잘 보세요. 주식 자산가가 되는 거는요, 1년 12달을 놓고 볼 때, 1년 12달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같은 에너지를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다. 예, 12개월 중에서 딱 그게 한 달짜리야. 그러면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그게 중요한 변곡점임을 알아차려서, 남들보다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느냐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행동이죠. 실행. 아는 건 알아요. 그래 이제 바닥 지난 것 같아. 그렇죠?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 확실히 맞아. 근데 그 중에서 30명 중에서 또 10명은 깨작깨작 이제 뭐 2차전지 좀 사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냥 거의 그냥 2차전지로 다 몰아버리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뭔지 아시겠죠? 남들보다 과감한 베팅, 중요한 변곡점에서. 그게 바로 자산가의 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는 거고, 지금은 그냥 행동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뭐 분석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실행하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중요한 변곡점에서 남들보다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었느냐로 갈리게 된다. 종목도 역별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는 신호로는 전 저점을 3개월 이상 깨지 않으면서 저점을 서서히 높이는 패턴이 출현하는 거. 지금 바이오주들은 그렇게 다 되고 있죠. 우리 유망바이오 15선 5일선 깨지 않고 상승 추세 유지 후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연속해서 발생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기 위한 수렴의 구간을 형성한다. 수렴의 구간. 바이오 종목도 있지만 제가 2차전지 종목, 수렴되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냥 우리는 그냥 이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가 바로바로 대주전자를 보세요. 저점을 높였죠. 그리고 밀집이 됐죠. 보시면 이평선이 밀집이 됐죠. 저점을 높였다는 거는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전지가 가장 메이저 수급이 가장 집중되고 있죠. 시장지수 바닥을 찍었죠. 매크로의 큰 시프트 전환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장기평선, 중기평선, 단기평선 다 밀집돼 있어요. 방향성이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뭐 100% 갑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이 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보셨듯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의 전환을 위한 수렴 구간을 형성한다. 수렴 구간, 이평선의 밀집, 이평선들이 밀집되고 수렴되는 패턴이 형성되게 된다. 이런 움직임을 벗어나면서 많은 종목들이 혹은 어떤 특정 업종의 대표주들이 거대한 매물 압박을 이겨내고 정배열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조만간 시장의 지수 혹은 해당 업종이나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대시세 분출의 힌트인 것이다. 그렇죠? 시장의 스마트 머니는
시장이나 업종이나 기업의 추세를 바꿀 흐름을 미리 감지한다. 그것이 매크로적인 요인이든 미시적인 기업 환경의 변화든 미리 알게 된 소수의 스마트 머니는 점진적으로 낮은 위치에 가격 수준에서 매수를 시작하게 된다. 이 돈의 흐름은 차트에 구현되고 많은 종목들이 역배열, 정배열 전환되고 저점을 높이고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개별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든 업종의 어떤 강력한 호재가 출현하든 방향성을 위로 틀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상승의 추세로 가는 모습이다. 그게 지금 2차전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나노 신소재 이평선 밀집 보이시죠? LNF 이평선 밀집 보이시죠? 코스모 화학도 이평선의 밀집 저점을 높이면서 이평선 밀집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일진 머티리얼즈 바닥권 이평선 밀집 저점 높이고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첨보 이평선의 밀집 보이시죠? 저점을 높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업종에 거대한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안 보인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보이시죠? 첨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첨보 저점 높이면서 이평선 밀집되는 거 보이시죠? 자금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코스모화 역시나 저점 높이면서 이평선 밀집 돈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메이저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평선 밀집 형태 벌어지고 있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의 밀집 형태. 그래서 이거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 SK 테크놀로지라든지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또 폐배터리 관련주도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돌리죠. 돌리는 형태. 21선 요선이 수평 횡보로 바뀌는 이런 지점들. 그래서 2차 전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여기서만 놀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본론 내용, 강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요 이제 차트 심리론의 요 부분을 조금 보세요. 하락 추세가 끝나고 추세가 전환되고 바닥을 형성하고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모습들이 패턴들이 만들어지느냐 이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전지나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의 차트를 하나씩 돌려보면서 이거에 들어맞게 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아셨죠? 이번 주말에 한번 쫙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이 이론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딱 이제 적용이 되면서 자신 있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이론이. 지금까지는 신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이었겠지만 이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실전에서 이해되어지고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이론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여의도 강연회 때 제가 종목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시를 드렸죠. 그때 이제 바이오 종목은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렸죠. 지시셀, ABL 바이오, 보로노이, 알테오젠, 셀트리온, 앱콜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아까 보셨듯이 바닥권의 형태라든지 또 이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업종 PNT, LNF, PNT, LNF, PNT, LNF, 에코프로비엠, E&D, 코스모화, 요 정도. 여기에 이제 최근에 DNT가 확실히 이제 움직임이 좋잖아요. 그래서 DNT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그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 실적도 보셔서만 아시겠지만 사실 당분간은 좀 분위기 타기 쉽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 안 좋은 게 다음 분기까지도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치고 달리는 흐름,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도 지금 당장 거기에 자금 집행을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반도체는 가긴 갈 테지만 상반기는 좀 쉽진 않다. 상반기 자금이 지금 대동단결하고 있는 곳이 2차전지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노텍도 뭐 XR 기기 이렇게 이제 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세는 회복될 거라 보고요. 로봇은 SPG 같은 경우는 단기 수급보다 장기 수급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 될 거라 봅니다. 현대로템이 최근에 좀 조정받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이것도 SP랑 비슷한 어떤 궤적 흐름 낼 수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을 맺게 된다면 그게 820대 한 20조 가까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게 확정되는 계약을 맺게 되면 뭐 사실 주가는 지금보다 뭐 한 세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실적의 방향과 트렌드 흐름은 장기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로봇을 양산하는 기업이고요. 또 수소 관련된 사업을 계속 펼치기 때문에 성장 산업을 끼고 가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이때 이제 우주항공 강조를 좀 드렸었죠. 우주항공도 이제 세트랙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오늘 뭐 보면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 AP 위성 같은 기업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세트랙아이를 조금 더 칩니다. 그래서 세트랙아이를 좀 그때 강조드렸고, 플랫폼 기업은 한 종목 디어유, 디어유 정도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디어유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주목을 못 받다가 최근에는 바닥권 다시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의 이제 팬 플랫폼 비즈니스 인수, 또 최근에 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또 협업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대로 저는 올해 화두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까먹으신 분들은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제가 올해 이제 전략을 세운 그 주요한 어떤 종목군들이 업종별로 핵심적인 종목들을 제가 다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매수하면 뭐 큰 곤란을 겪지는 않으실 겁니다. 파크 시스템스, 해성 DS, ISC, 반도체 쪽으로도 요거는 계속 담아나면 뭐 비메모리 뭐 영역이잖아요. 요런 영역은 제가 볼 때는 메모리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여기 포트를 갖고서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종목을 피킹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왜 이제 지금은 뭐랄까 공부의 비중과 실행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실행하는 거 지금 50대 5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은 뭐 한 80이 공부하는 거고 실행은 뭐 일단은 기다리거나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실행하고 같이 해나가네 지금은. 왜냐면 자금을 집행하잖아요 지금. 자금을 집행하잖아요 지금. 집행해서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실행해야죠. 고민 너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민해서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가고 기회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을 그렇게 오랜 기간 깊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PNT도 파동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형성되면서 이제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DNT 같은 경우는 장비주죠. 2차전지 장비주도 차트 심리 이론상으로 가장 우수한 종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상단 돌파를 지금 하기 위한 어떤 모습들을, 오늘도 윗꼬리 그리게 됐지만 굉장히 좋은 윗꼬리죠 오늘 DNT가. 그래서 차트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우상향 기조 아이템 4번 출현에 박스권 7번에 고점권을 돌파하려는 흐름인데, 고점권 돌파하면 역사적 고점이 멀지 않기 때문에 12,000원인가? 결국은 역사적 고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은 분석과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의 구간이다.
포스코케미칼도 차트적으로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비슷한 어떤 차트의 어떤 궤적이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오버랩이 되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템 이론이 7가지 모두 나온 걸로 소재 폐배터리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케미칼 쪽으로 결국 이제 황산 코발트라는 또 양극재 핵심 소재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죠. 에코프로 계열로는 이제 공급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템이 여기서 보시면, 요거 이제 제가 이미지로 올려드렸는데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요, 이 굉장히 좀 굉장히 뭔가 좀 큰 손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차트 심리 이론으로 이제 분석할 때 보시면, 이게 지금 아이템 1, 2번의 어떤 형태가 여기서 터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덩치가 작지 않은데 야, 이게 진짜 대놓고 들어올 정도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2차전지의 어떤 사업으로 지금 변모한다는 건데, 누군가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려졌지, 여기서는. 그래서 역사적 최고 거래량이 터지고 아이템 5번의 형태로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정확히 거래가 터졌던 아이템 1번, 2번, 5번이 동시에 나온 고점 가격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가격대가 기준점이 된다고, 지지 저항에.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아냈어요. 여기서 왜 지지했을까?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냥 그냥 여기서 지지 받았네 이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이제 바뀌는 게 없는 거고, 아이템 1번, 2번, 5번이 펼쳐진 요 가격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정확히.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 관리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관리. 그냥 우연찮게 여기서 저점이 형성되고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게 누군가의 큰 손이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는 거죠. 이때 대중이 샀다면, 이 대량거래 터진 게 대중이 샀어요. 우리 개인들이 막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뭉쳐지는 가격, 뭔가 좀 지지 저항을 해주는 어떤 뭉쳐지는 가격이 되긴 어렵죠. 대중인데 오합지졸이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 관리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향 기조, 정배열 기조를 보이면서 이격이 벌어지니까 이격을 좁히는 조정을 보이지만,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중기 이평선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턴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폐배터리 사업도 앞으로 펼치지만, 야, 이거 코발트를 지금 양극재한테 공급하는데, 야, 그 포스코 케미칼 40조를 수주받았어? 야, 그럼 여기에 코발트 들어가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조만간 뭐가 나오겠어요? 포스코 케미칼 향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겠죠. 코스모 화학이.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보고, 우리가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측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리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미리. 대중들은 뭐가 터지고 나서야, 오르고 나서야 뛰어들지만, 그들은 미리 그렇게 될 걸 알고서, 예상하고서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별로 관심 없거나 뭐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거나 물량을 확보하는데. 그 차이예요. 그 차이를,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그 기준이 메이저의 시각에 부합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버는 쪽에 들어가 있겠죠. 버는 쪽에. 그렇죠. 버는 쪽에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셔야죠. 그렇죠? 아이고, 너무 힘드신가요? 어떠신가요? 1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1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 한 4분의 1밖에 안 했네요. 아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주식 이야기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아카데미 할 때, 이제 레슨 할 때는 한 7시간? 보니까 쉬지 않고 7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더라고, 제가.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재밌으니까 맨날 하고 맨날 또 분석하고 사실 뭐 엄청나게 막 주식보다 더 재밌는 걸 찾진 못했던 것 같아요. 5분 되었나? 네. 하여튼 그 LG 에너지솔루션은 사실 조정받기를 좀 바랬는데 조정을 안 받네요. 참 무섭네요. 예.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데 하여튼 저도 이제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삼성 SI는 무조건 들고 갑니다. 예, 무조건 들고 가요. 예, 저거는 뭐 손실 볼 수 없는 종목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가고 요 삼성 SI 저점 높이는 거 요거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저점 높이는 이 패턴은 중장기 수급이 지속 유입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입니다. 중장기적인 수급 아까 보셨죠? 외국인이 2년 동안 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주포는 외국인인 거예요, 사실. 주포는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 SI는 지수 하락기 2년간 가격 기간 조정 거쳤기 때문에 지수가 바닥을 확인 시에 고점 돌파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바닥 확인 시 고점 돌파 가능성이 크다. 밸류에이션도 다른 배터리셀 기업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기에 차기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이 대동단결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진 머티리얼즈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바닥권 탈출 기업들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잖아요. 예,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이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이제 반란을 일으키듯이 올라오는 흐름이 아마 전개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나 포스코 케미칼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 삼성 SI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 하는 분들은 어쨌든 얘들도 같이 갑니다. 그냥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사면 되죠. 이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엔캠 이런 것들. 이거 뭐 그냥 이거 그냥 사고 있는 거죠. 누군가 지금. 솔로스 첨단 소재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 계속 높이면서 이거 요것도 이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이상 났잖아요. 뭐 거진 한 4분의 1 토막 났네. 그렇죠? 성일아이텍 요것도 이제 저점을 여기서 다지려고 하잖아요. 상장 당시 여기 저점까지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SKI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높였잖아요. 24년도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내년. 그러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솟구치겠죠. 어떤 종목처럼? 옛날에 테슬라가 그랬잖아요. 테슬라가 팍팍 끼고 막 망한다고 막 다들 떠들었지만 결국은 BP 넘어서고 나서 이제 매출액이 폭증하니까 이익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뭐 주가가 그냥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제가 다 진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뭔가 좀 사례적으로 가지 못했던 사례도 얘기 드리는 게 필요한데요. 네오이즈 같은 거 제가 이제 요거 뭐 조기 시스템 이런 데서도 이제 체크해 드렸지만 요 고점권역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최근에 전개됐다가 다시 눌렸어요. 업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런 것들 차트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차트만으로 접근하면 사실 2차전지 종목하고 네오이즈랑 뭔 차별화 있어요. 요것도 박스권 형성하면서 돌파하면 뭐 가즈아 외칠 정도로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상 업종이 게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시세 연속성이 약하죠. 뭉칫돈이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쪽에서 신고가 내는 종목은 연속성을 가지거든요. 왜냐면 막
물밀듯이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야 뭐 돌파했어? 그럼 매물이 없네? 더 사들여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예. 게다가 다른 쪽으로 단기 수급이 이동해버리면 여기선 그냥 길지 않게 그냥 빨리 차익 실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은 모든 수급의 대동단결이 결국은 2차전지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 게 가장 승률이 높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이스도 좋은 종목이고 기대감이 되는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종이 지금 시장의 어떤 주목도가 높아질 수는 없는 그런 쪽인 거죠. 셀트론 헬스케어 37% 마이너스인데 2차전지 들어갔다가 참 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갈 수도 있는데 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교체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팔았는데 그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서 참 어려운 문제. 항상 어렵습니다. 교체라는 게. 저도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부근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제 그 차트 심리 이론 고점의 패턴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렸고, 요거 이제 그 사례들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로보스타도 야 진짜 질기네요. 로보스타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 초에 움직이다가 예? 계속 1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기어이 여기서 터뜨리네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 이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결국은 매집이었던 거죠. 매집이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완전히 그냥 내리꽂았잖아요. 지수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어. 끌어올려봤자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손들이, 세력들이 끌어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끌어올리겠지. 물량 쟁겨놨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팔겠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네. 시장 상황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인들은 막 1,000억씩 2,000억씩 사는 게 아니니까 팔아먹을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을 뭐 하루 만에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 좋을 때는.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보스타 한 200억 어치 샀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맨날 시장이 고꾸라져. 개인들도 아무도 투자 못해. 막 대출도 막아가지고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도 뭐 없어. 돈도 아무것도 없어. 대중들. 그때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만약에 이 주포가 200억 원치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야 이거 올려봤자 살줄 사놓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만약에 사채 시장에서 끌고 왔으면 연장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연장하고 할 때 있다가 야 이거 로봇주들 갑자기 폭등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급등하고 삼성이 막 지분 투자했대. 야 이때다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나가자. 탈출하자. 갑자기 막 급등시키는 거예요. 거래 터뜨리면서. 이해되시죠? 야 다행이다. 예. 아니면 이제 여기서 200억 매집했고 여기 이렇게 구간에서 딴 데서 100억 정도 더 끌고 와가지고 평단을 요 정도로 맞춰버린 거야. 예. 그래서 또 한 100억 더 끌고 와서 요 이제 끌어올리는 어떤 설계 비용으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계속 파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이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 판단들을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고 현상만 보게 되죠. 현상. 본질을 봐야 되는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 현상.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뒷북만 친다든지 대중하고 비슷한 행동을 계속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입니다. 지수적인 부분에서 볼 때 요거 끄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요 고점대 코로나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매물 소화하던 어떤 지점대, 요 지점대에서 지지력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업종 지수, 여기서 지지력, 여기서 매물 한번 헤딩한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 뚫고 올라가면 솟구치듯이 나타날 수 있고, 바이오 업종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이게 2020년, 이게 2017년, 이게 2015년. 그러니까 이게 뭐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 바이오가 이제 지수 대비 아웃퍼폼이 3년마다는 그냥 왔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올 때가 된 건데, 올 때가 됐는데 이게 보시면 한번 내리꽂아야 돼요. 쭉 이것도 한번 이게 이중 바닥이든 이 형태가 좀 만들어지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패턴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반기 기간 조정을 얘기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치고 달리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KLX 헬스케어 업종 지수. 이번에 좀 장기 입형을 좀 많이 뚫고 내려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을 과거보다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장기 입형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아버리면 또 고꾸라지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입형은요, 강력하게 뭔가 모멘텀이 불어서 뚫어버려야 돼요. 이때는 뭡니까?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모멘텀으로 바로 헤딩.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 센 게 빵 나와가지고 장기 입형을 그냥 뚫고 올라가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저항받아 버리면 다시 또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놀다가 바이오 낮은 단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물량을 그냥 모아나가는 정도 흐름을 보이면, 뭐 시세를 만들어내거나 강세로 가는 거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다리는 거죠. 반도체도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장기평이 그래도 우상향하는 기조인데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어쨌든 반도체도 저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는데요. 이 성장주들은 이렇게 장기평이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요. 이렇게 2차전지든 바이오든, 그렇죠? 근데 이제 시클리컬한 어떤 업종이 있죠. 화학업종. 이런 거는 장기 입형이 어떻습니까? 옆으로 기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죠. 유통업 어떻습니까? 하락이죠. 장기 입형선이. 장기 추세가 하락이에요.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설업입니다. 건설주. 장기 입형선이 하락이죠. 투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성장주에만 투자를 해야 되냐? 물려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로 들어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그래서 금융업 역시나 옆으로 약간 하향이네요. 그렇죠? 이쪽도 투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운수장비. 운수장비면 자동차, 해운? 이런 쪽일 거예요. 이쪽도 성장은 아닌 거죠. 내연기관이니까. 여전히 매출 구조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이니까. 해운. 이게 항공이겠네요. 항공. 항공, 자동차 이런 쪽이겠네요. 운수창고, 조선, 해운 이런 쪽.
하향이네요. 투자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업종 선택에 있어서 장기평이 우상향하는 것들,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 그렇죠? 그리고 2차전지, 그렇죠? 이쪽에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작은 인더스트리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 또 이제 저는 메타버스 영역도 향후에 아주 우호적인 어떤 성장의 방향을 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만 노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앞으로는 이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어떤 선택은 아주 압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아까 이제 보여드렸는데 2차전지 주요 종목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현대로템도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죠. 보시면 장기 이평선 상승으로 이제 돌아섰잖아요. 과거에는 기차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서울에서도 지하철 타시면 거기 로고를 보세요. 지하철 안에 현대로템이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동기차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제 그때는 성장을 못했는데 방산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이제 양산하고 생산할 텐데 그걸 여기서 이제 담당한다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 장기 평선의 우상향이죠. 항공, 우주항공, 투자 대상이죠. 이제 뭘 투자해야 될지 아시겠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잘 구분해야 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시클리컬 업종.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 이평선이 뭐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된다든지 하향하다든지 하겠죠.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해야 돼요. 2차전지, 헬스케어, 반도체, 로봇, 플랫폼, 메타버스, 자율주행, AI, 우주항공, 방산, 수소, 이런 식으로. 이게 조정 구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구간이 있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구간이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상향이죠. 여기서만 놀아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주식에 대한 선택을, 업종에 대한 선택을 여기서만 해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랑 하는 주식에 대한 동행은 이 안에서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에너지를 딴 데서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써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쪽에서 놀면 되죠. 괜히 그냥 여러 군데 걸쳐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100억의 이익을 내도 건설업에서 100억의 이익 내봤자 퍼밸류에이션을 5밖에 안 매겨주는데, 로봇에서 100억을 내면 30배씩 매겨주는데 곱하기 30하면 3천억이잖아요. 시총이. 건설업종에서 곱하기 해봤자 500억이잖아요. 쎄 빠지게 내가 1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종목을 하나 선택해서 투자했는데 여기서는 요거밖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단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곳에서만 놀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마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대 성장주가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 큰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는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2차전지 섹터는 이렇게 권력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의 정책 변화, 탄소제로 정책에 의거해서 시대 성장주의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줌 시간에 제가 중장기적 관점의 아이템 종목을 선정해드렸어요. 제가 피드백을
들어보도록 하죠. 알테오젠, 보로노이, ABL 바이오 역시나 이제 변함없습니다. PNT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4번, 7번 진행 중 변함없어요. SPG도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할 뻔했지만 눌러버렸죠. 결국은 아이템 4번의 진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 쪽에서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NF 중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면 되는 종목들이죠. 아이템 빈번하게 아래 단계에서 나왔고 계속적으로 아이템 4번 지지라인 이제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은 가장 안전하면서 확실한 중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군이죠. 삼성 SDI 차트적인 기조는 포스코 케미칼과 비슷하게 움직일 공산이 크다. 아이템 4번과 아이템 7번의 패턴을 전망하는데 아이템 7번의 고점 구간을 돌파시켜버렸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40조 계약이야. 예, 이거가 이제 명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E&D 지금은 에코앤드림으로 이제 사명을 바뀌었죠. 예, 결국은 아직은 실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증설을 통해서 그게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대부터 주가는 이제 퍼포먼스를 지닐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또 이제 로봇, 수소,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그렇죠? 예. 그래서 방산이 성장 섹터로 변하면서 밸류에이션의 확장 추세, 또 정배열 부채살 패턴으로 정배열 이런 부채살, 예. 단기, 중기,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완전한 정배열을 이루는 흐름으로 가기 전에 변동성 구간을 좀 보였죠. 이렇게 이런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아이템 4번과 7번이 진행 중이고요. 또 XR 기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 얘기 들었죠? 애플이 XR 기기를 냅니다. 시계 문제지. 내면 이쪽 시장이 본격 개화합니다. 넥스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의 지위는 아니겠지만 스마트폰 다음으로 가장 상용화되는 제품이 될 공산이 크죠. 그쵸?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대는 당면한 과제고요. 당연하게 오고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제가 그 여유 시간에 주식 외적 시간에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그 글로벌 자산을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라고 보시면 되죠. 예, 베이비붐 세대 50년 예, 보통 50년생 주축인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자산의 어떤 권력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상황인데 점점 이제 내려가겠죠. 저는 이제 X세대인데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또 MZ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되면 결국 가상현실인데 가상현실에서도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 경제활동이 그 안에서의 어떤 머니가 되겠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일 겁니다. 우리가 리니지라는 게임을 보면 거기 아덴이라는 어떤 머니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뭐 지금 예? 코인처럼 쓰이는 거죠. 가상화폐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은 페이스북, 메타라는 기업도 이제 그런 어떤 가상자산을 발행하게 되는 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랑 가상화폐는 같이 결합돼 가지고 이제 시대를 만들어낼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70년대생, 80년대생이 이제 부의 권력을 쥐는 주도권을 이제 쥐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메타버스 시대랑 가상자산의 시대가 점점 더 확고히 다져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굉장히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인 관련된 또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좀
단순히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저도 이제 앞으로 20년, 30년에 또 어떤 사업적인 기획이라든지 또 자산의 어떤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나의 또 군으로서 볼 때 그 시대는 당면한 부분이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시대는 당연히 오고 메타버스 시대는 이 가상 크립토 시장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 XR 기기 그 시장의 계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당연히 하드웨어 기기가 되겠죠. 아니, 끼고서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외치기만 했지만 그 시대가 오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 하드웨어의 어떤 그 성능이 결국은 그걸 받쳐주지 못했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점점 도래하고 있고 그 기폭제는 애플이 만들어낼 것이다. 애플이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도 당연히 삼성 비롯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가격도 다운될 것이고 성능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만큼 이 메타버스의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LG 노팅 뉴프렉스 설명하면서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XR 기기 관련된 우리 전략은 올해 내내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중소형주까지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LG 노텍 정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그 흐름에 편승하시는 결과를 아마 내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내용이 마지막으로 유망바이오 15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드리면 올릭스, ST팜, GC셀, 레고캠바이오, 에이빌바이오, 바이젠셀, 알테오젠, 티움바이오, 툴젠, 네오이문텍, 그리고 보로노이, 루닛, 큐리언트, 사이토젠, 파미셀, 다 이제 분야별로 이제 굉장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탑픽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탈락시킬 종목들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종목들을 제가 기술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설문조사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이제 들고 계셨던 제가 저 가상자산 관련된 책 있잖아요. 저거 골라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상한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책도 그렇지만 가상자산 책은 또 골라내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읽을 만한 책을 골라내는 것도.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지금 골라낸 것들 보니까 해외 이제 이쪽 관련된 교수 어떤 기업가 주로 이제 해외 저자 거를 번역한 게 제 선택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천한 거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때는 저 시장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얘기 드려봤고 셀트리온 방향이요.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셀트리온 방향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바이오 쪽 얘기 드리면 아까 이제 유망바이오 15선 종목들 잠깐만요. 유망바이오 15선 오케이 유망바이오 15선 보로노이부터 볼게요. 보로노이 이제 흐름 자체는 지금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지금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죠.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를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잠깐만요. 요 가격대를 가장 이제 세게 여기 보시면 가장 매물대가 큰 영역이 여기 가격에 형성되어 있죠. 4만원. 여기서의 저항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항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 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못 팔았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실망하면서 여기서 한번 또 올리면 이제 파는 물량들이 좀 나오겠죠. 근데
바이오 센티 자체가 지금 상반기에 좀 돌아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돌릴 거라고 좀 보여져요. 돌릴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급할 필요 없이 저는 이거 떨어지길 더 바라는 어떤 관점에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를 좀 이야기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릭스. 네, 올릭스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지금 옆에서 이제 횡보시키는 흐름 굉장히 세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누군가 좀 매집을 하는 패턴이 좀 명확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간섭 치료제 쪽이 본업이고 그쪽에 포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의 이제 비대 흉터라든지 그리고 내쉬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상 헐값이죠. 3천억 수준. 자체 개발 간락 내쉬 적용 계획.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바이젠셀도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여기가 좀 특이한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대량거래 터지고 그 돈 가격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에서 거래량은 안 나오는 형태.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치고 달리기보다는 결국은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다 진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를 이제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임상 진행하면서 후기 임상으로 진행하면서 상용화 기대감을 붙이는 시점에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크게 움직일 만한 어떤 모멘텀을 좀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장기 이평선이 사실 좀 역으로 지금 밀려 있죠. 그리고 보시면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거는 과거 흐름하고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높이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상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도 이제 장기 평선을 재차에게 돌파하고 요 481선까지 돌파를 해야 의미 있는 뭔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하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레고캠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글로벌급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고민할 계제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에이벨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기 이평선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이고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찌됐든 뭐 20%, 30% 안짝에서 그냥 돌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역배열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는 수급들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머도 터트리고 하지만 여기서는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들을 전개하고 있고 어쨌든 장기평선을 지금 여러 번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장기평선의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손바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기간 조정 또 매물 소화의 어떤 구간들이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조급해서는 좀 안 되겠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가다가 다시 고꾸라졌는데 결국은 바이오 업종이 아직은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갈 수 없어요 지금. 바이오 업종은 어쨌든 지금은 물량을 계속 모아가든 조금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네오 이메텍도 많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시세가 죽진 않고 저점을 계속 다지려고 하는 모습들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사라졌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평 횡보하는 구간에 있고 장기평선 위에 이제 있잖아요. 장기평선을 이제 트라이 하면서 뭔가 이제 돌파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을 향후에 좀 보이지 않을까. 루닉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 그 와치리스트에도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AI 관련 테마에 편입돼서 시세 분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5일선을 계속 지켜내고 다른 AI 종목은 막 장대 양봉에 거래 터트리고 이제 고점 패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구간이
신규 상장할 때 당시에 거래량 터진 지점, 요 매물 정도를 지금 흡수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가던텔스 이제 지분 투자한 글로벌 이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랑 같이 암 치료 제 신제품을 공개했어요. 요 회사 가던텔스하고 같이 파트너십 맺고 나서 첫 제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요게 지금 면역항암제, 특히나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이제 PDL1, 예,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검출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뭔가 성과를 낸다든지 승인받으면 퍼포먼스가 큰 거죠.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가던텔스하고 손잡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컸는데 제품을 같이 내놔? 야, 그러면 이거 미국 시장에서 이게 뭔가 좀 관심도를 높인다면 뭔가 좀 잭팟이 터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루닛은 다른 AI 테마처럼 단기적으로 급등시키고 그냥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건 중기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까 얘기 드렸죠. SPG가 단기 수급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면 그대로 급등시키고 거래 터뜨렸을 텐데 비슷하게 이렇게 눌러버렸잖아요. 윗꼬리 그러면서. 이거는 중기 세력이 아니면 다른 재료를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그러니까 루닛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런 부분. 그리고 큐리언트도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계속 듬성듬 나오죠. 예, 그래서 큰 손이 진입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토젠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CJ 계열의 이제 주요 주주가 뭡니까? 계속 사고 있죠. 어센트 바이오 펀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DMO 관련 기업하고 비슷하게 봐야죠. 예,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전개하면서 이평선 밀집의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드렸고, 셀트리온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참 아쉽죠. 예, 이 상반기에 합병 발표가 나지 않겠는가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을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합병 진행을 할 수 없는데, 야,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어쨌든 그 FDA 승인권도 있잖아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FDA 승인이 지금 당면한, 뭐 빠르면 이제 한두 달 상간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럼 이제 주가가 빵 튈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은 이 낮은 가격을 계속 유지할 때 살려고 할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뭐 호재가 떠가지고 빵 이렇게 튀어버리면 자사주 매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합병 진행할 수 있죠. 예. 지금 5월 1일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 했잖아요. 셀트론 500억, 셀트론 헬스케어 250억. 그렇죠? 물량이 엄청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뭐 FDA 이제 승인권을 조만간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게 나오면 빵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자리에서도 매수할까? 자사주를?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게, 참 저는 단순히 그냥 저평가를 해가지고 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사실상. 지금 뭐 이익이익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걸 텐데, 돈을 쓸 때가 그래도 적지 않게 많을 텐데, 굳이 뭐 자사주 매입을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단행한다? 저는 이제 그 나중에 합병할 때 쓰일 그런 자사주 용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주가 뭐 지지부진할 것이다, 못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하는 촉도 있는데요. 사실 무관하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억지로 누르거나 자사주 매입 때문에 뭐 못 가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갈 길은 알아서 갈 것이다.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은 굉장한 저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에 대한 매수 타진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FDA 승인권이 나온다든지 또 그 이제 암젠의 휴미라 시밀러가 이제 판매 개시가 되겠네요.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성과들이 나오는 게 보여지면 결국은 셀트리온도 이제 주목을 크게 받을 공산이 크죠.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올해는 가장 큰 화두로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고 또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PBM사로의 이제 그 승인을 받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유리한 기업이 현재로서는 암젠하고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베링거 인겔라임,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FDA 승인까지 받아야 거기에 이제 유리한 입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FDA 승인권이 나와주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셀트리온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야죠. 휴미라 시밀러가 어떻게 보면 업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권을 뺏기거나 약간 뭐랄까 완전히 이제 점유율을 뭐 다른 기업에 뺏겨버린다면 사실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에서의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휴미라 시밀러 시장을 쥐지 못하면 사실상 이거 좀 쉽진 않죠. 근데 지금 뭐 갖고 있는 어떤 그 강점들 이런 것들 보면 사실상 선두권의 FDA 승인만 무난하게 받게 된다면 뭐 사실 선두권 입지 구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FDA 승인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말에도 뭐 거의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쵸? 아니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받았는데 왜 지금 희한하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좀 걸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 올라가기 전까지 싸게 그냥 사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어쨌든 자기들도 돈이 불어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사놓으면 불어날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지금 뭐 저가 구간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많이 궁금하시거나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시장 분위기가 좋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 좀 있으시면 오늘 뭐 날 한번 잡죠. 그냥 2월 1일 날. 루닛은 다시 들어가도 되냐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다른 거 좋은 것들 많은데 굳이 뭐 지금 루닛을 뭐 지금 시점에서 또 비교를 해야죠.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매물 나오는 거 받아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지금 루닛을 저는 조금 다른 대안도 많아서 너무 그쪽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거래 터지고 약간 당기고 좀 만드는 패턴이 좀 전개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들어가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좀 사실 저는 그때 여기서 매도하는 관점에 대한 포인트가 좀 너무 좀 명확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은 뭐 들어갈지 말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밑에서 실컷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뭐 몇 배 먹겠다고 들고 가요. 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것만 2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래서 추세 형성하지 못하는 업종에서 2배 올라왔으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 관심 별로 안 둘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면 시세를 최근에 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뭐 실적적으로는 좋은데, 현대차 굳이 이거를 지금 상대적으로, 아니 2차전지만 봐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매출은 사실 좀 부정적이죠. 예, 내연기관 계속 줄일 건데. 그래서 로봇이나 UAM이 뭐 올라올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사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역별로 좀 가기 시작해서 이제 장기 평선 이런 데 저항받잖아요. 그리고 저점을 높이지 않잖아요. 저점을 높이지 않고 저점을 낮췄잖아요. 그래서 장기 평선의 어떤 저항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크죠. 기아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굳이 현대차 기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상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주도권을 쥐면서 저점을 높이잖아요. 일단은 보세요. 장기 평선이 우상향 되고 있잖아요. 장기 평선이. 그리고 이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 조정 정도 받고, 하지만 저점을 다시 높이면서. 그래서 어차피 뭐 에코프로도 이제 폐배터리 쪽이니까 괜찮겠죠.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종목들 얘긴데, 종목들이야 이제 뭐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을 계속 이제 분석해드리고 커버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종목들은 저도 사실 관심 없는 것들은 분석 안 하잖아요. 러셀은 이제 로봇주잖아요. 러셀 로봇주.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웬만큼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단기 시세 분출에 좀 나올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니까 테마성.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종목들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종목은 뭐 제가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뭐 사실 의견 낸다는 게 좀 뭐랄까, 모르는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게 의미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을 보면서 제가 좀 답변 드릴 만한 거, 현대로템의 경우 제가 영상을 좀 만들었거든요. 내일 오전 스마트 리포트로 올려드릴게요. 현대로템 기관 매도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 리오프닝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비중, 그 리오프닝 해가지고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것들은 사실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특정 시점에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들이 아니니까. 사실 2차전지 정도 하면 되지 뭐 굳이 다른 걸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항공, 여행, 뭐 카지노, 굳이 그런 걸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DNT는 그렇죠. DNT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걸었다고 봐야죠. 장비주, 안국자 둘 다 사야죠. 예, 왜 둘 중에 고르려고 하죠? 내가 1,000만원 있다면 500씩 사면 되는 거지, 왜 1,000만원을 한쪽에 넣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왜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코프로빔, LNF 둘 중에 뭘 사야 될까? 2개 같이 사면 되지, 그걸 왜 고르려고 하죠? 예. 그렇잖아요. 2차전지 ETF 사는 거 좋죠. 예.
녹화하고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SPG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들어갈지는 뭐 각자 판단해야겠지만 조정 받으면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로봇주들은 조정 받을 텐데 SPG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같이 조정 받겠지. 삼성 SI 우선주요? 이거 왜 움직임이 없지? 진짜네요. 근데 이제 특성을 보세요. 삼성 SI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시세를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잖아요. 보시면 그런 거겠죠? 네. 이거 보니까 괜찮네, 흐름이. 이런 한꺼번에 시세를 반영하겠죠. 이거 뭔가 좀 느낌이 괜찮게 하네. 네. 삼성 SDI 우선주. 뭔가 좀, 이 순식간에 여기서도 보시면 두 배가 튀어버렸잖아요. 한 달 상간에.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여기서도. 갑자기 이제, 이건 예를 들면, 삼성 SI 본주가 신고가를 돌파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그러면 얘가 찌글찌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팡!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얘도 이제 신고가 내려고 가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죠. 누군가 붙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삼성 SI 우선주 나쁘지 않네요. 네. 하여튼 저도 관심주에 좀 넣어놓고 봐야겠네요. 셀트리온 스트롱바이 셀트리온 영상이라는 제작했는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강력한 모멘텀이라 생각하시는데 모두가 아는 호재를 과연 시장이 반응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점유율까지 확보하고 합병 이슈까지 엮는다는 시나리오는 현 시점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램시마 미국 뭐 호재도 다 알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아니 뭐 주가 위치가 반응할 위치잖아요. 그럼 주가 위치가 지금 여기 뭐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서 FDA 승인 받고 휴미라 출시하고 뭐 휴미라 점유율 차지하고 하는 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실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모멘텀인데. NK맥스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코론 글로벌은 이제 분할했잖아요. 분할하면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차피 분할하면 좀 그 시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봤는데. HLB는 좀 좋은 자리 같아서 아까 이제 멤버십에도 이제 자료를 올려드렸었죠. 자리가 나쁘지 않아서. 이런 자리는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자리면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지만 그래서 아까 자리를 좀 얘기 드렸었죠. 2차 전지는 지수랑 같이 가겠죠. 지수 반등 나올 때 같이 세게 지수가 5% 오르면 2차 전지는 10%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벌써 11시에요? 시간이 엄청 많이 됐네요. 저의 투자 초보기. 투자 초보기 정말 와 그때 뭐냐 주식책 계속 보면서 그때 군 제대하고 한 70만원 100만원 정도 갖고 투자를 했었던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아이리버 종목 옛날에 레인콤이었죠. 에이블 CNC 뭐 그리고 중소형주 막 거래했었어요. 그래서 팍스넷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2003년 4년 팍스넷 사이트도 많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정말 뭐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매일마다 일지 쓰고 또 막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의견도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다양한 시각들을 받아들이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모두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의 그런 투자 현인들의 어떤 방식이 또 한국 시장, 지금 시장에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각들, 사람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투자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 통해서 조금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뭐 당연히 초기에는 뭐 계속 뭐 거의 뭐 의미 없는 투자를 했던 것 같은 기억도 들고요. 예. 하여튼 언제 한번 좀 정리해서 당시에 과거의 어떤 투자 얘기들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주식 얘기하는 거는 재밌죠.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할 수 있죠. 또 차트 펼쳐놓고 종목들의 과거 그렇죠.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퇴근하고 9시 정도쯤 돼야 이제 시간이 좀 편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은 시간으로 제가 선택을 했던 거고 나중에 또 뭐 좋은 시간 뭐 주말에 좀 편한 시간 잡던지 하면 되니까요. 네, 하여튼 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주식 앞으로 좀 좋은 어떤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으니까 조금 심정적으로 좀 안정하게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뭔가 좀 공격적으로 베팅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과감성을 좀 보여야 될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계속적으로 제가 커버드리고 분석해드리고 또 이슈 분석해드리고 차트적으로도 분석해드리고 해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늦은 밤까지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듣는 것도 참 어렵죠. 녹화했으니까요. 제가 늦게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뭐 밴딩하고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좀 자세히 보시면서 앞으로 또 행복한 동행 주식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확신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나아가면서 주식 투자는 수단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주변인들 또 그런 좋은 분들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식은 수단이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내일도 좋은 시간을 위해서 오늘 일찍 주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복한 동행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2월달 또 이제 실시간 소통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 또 계좌 많이 같이 한번 불려보시죠. 오늘 밤엔 또 FMC 있네요.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사드릴까요? 잔망 루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이언도 있죠? 라이언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